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가주 학교 투어 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트럭이 리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망 학생 가족은 트럭 제조사인 볼보 북미 법인을 대상으로 거액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페덱스사 트럭과 충돌한 학교 투어버스 희생자의 가족이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페덱스사와 투어버스 회사인 실버라도 스테이지, 그리고 페덱스 트럭 제조사인 볼보 트럭 북미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트럭의 기계적 결함이 소송 이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사고가 난 2007년도형 볼보 트럭이 리콜 대상이었고, 특히 사고 원인으로 의혹이 제기된 핸들 결함 역시 리콜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 have been two recalls with this particular 2007 Volvo in the past. There have been steering problems, and there is a particular lock nut that there was a recall for back in 2007, where if that lock nut became disengaged, the steering would be lost. 애니만 잉구르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이스마일 히메네즈 군은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입니다. 히메네즈 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을 돕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could have saved his own life, but he did it for others, and that's amazing to me. 한편 볼보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연방교통안전국의 조사에 최선을 다해 돕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KBS 아메리카 취재팀에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연방교통안전국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동 수사 중입니다. 몇 주 뒤면 사고 차량 잔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기계적 결함에 대한 사실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출마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으려는 후보도 있고요. 또 결선에 대비한 선거 전략을 세운 후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상 당선을 이미 확정지은 후보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한인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LA 슈퍼리어 법원 판사직에 도전장을 냈던 앤박 한인검사협회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47개 법원 내 한인 판사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앤박 당선자는 남은 기간 선거 캠페인 대신 한인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표라도 차이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꼭 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 싶고, 카운티 최고위직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 중인 미셸 박스틸 조세 형평위원은 현재 타 후보들에 비해 5배에서 7배 이상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결선까지 가지 않고 이번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주하운 65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인 공화당 샤론 쿼크 실바보다 선거 자금에서 조금 뒤처진 상황. 따라서 예비선거보다는 상위 2명이 진출하는 결선에서 맞대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goal is to spend money after primary, not before. 연방 차원에선 이번에 한인 후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아시안 의원이 있습니다. 테들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토렌스 지역을 포함한 33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 중인데 이곳은 현직 의원 없이 무려 16명의 후보가 난립 중입니다. 테들루 후보는 마이크 혼다 의원과 주디 추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아시안계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 혼다 의원이 주도해온 대일본 위안부 사과와 추 의원이 지지해온 포괄 이민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한인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자 최모 씨는 지난 17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보로행 유나이티드 항공 5892편 좌석을 배정받고 수화물을 붙인 후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일리노이 대학 공대에서 대학생활 첫 1년을 보낸 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최 씨가 기말고사 성적에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가족들은 최 씨가 운전을 하지 못하고 공항을 벗어날 이유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한 유명 한인 사우나에서 어제 60대 한인 고객이 입실한 지 30분도 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심장마비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경 60대 한인 고객 김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입실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김 씨가 사우나에 입실할 때 동행자는 없었는데 쓰러진 직후 업소 직원과 다른 고객이 이를 발견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911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그분을 이제 처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알고 이제 한 조금 있다가 그 가족한테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 애석하고요. 김 씨의 사인이 사우나와 관련이 있는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심장마비에 의한 것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은 수사 중이어서 그 어떤 견해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우나 내부에는 노약자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고객은 열탕이나 사우나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우나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한증막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광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군 장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하자 중국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정식 기소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미국 기업과 노조를 30여 차례 해킹하며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 대상은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철강회사인 US 스틸 등 모두 6군데로 태양에너지와 핵발전소 설계, 철강 등 첨단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들이 빼낸 기밀 정보가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입찰 경쟁이나 원전 건설 등에서 중국에 유리한 정보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They stole sensitive internal communications that would provide a competitor or an adversary in litigation with insight into the strategy and the vulnerabilities of the American entity. 또 이번 기소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중국 정부를 향해 이들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데 이어 기소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中国政府中国军队从来没有从事或参与任何网上黑客攻击行动.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두 나라 간의 사이버 전쟁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어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했지만 서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규성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부근의 위성사진. 러시아군이 전투기와 장갑차 등 대규모 군대를 집결시킨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4만 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킨 채 우크라이나 침공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크림 합병에 이어 동남부 지역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Russia should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stop supporting separatists, and pull back its troops from Ukraine's borders. 하지만 러시아는 군대 주둔은 훈련의 일부일 뿐 침공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어제 자국 군대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측은 아직까지 병력이 철수하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토는 지난달에도 러시아가 밝힌 병력 철수 주장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At this point, we see no indication of any movement, which has been the case, as you note, several times before. 하지만 러시아 탱크 부대가 철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이번에 군대를 철수시킬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 협상의 물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영기선입니다. 태국에선 반정부 시위로 정전 불안이 계속되자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고영태 기자입니다. 방콕 시내 태국 경찰청 주변. 기관총과 장갑차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군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라며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กองทัพบกนั้นมุ่งหวังที่จะนำพาความสงบเรียบร้อยมาสู่บ้านเมือง 이달 초 잉낙 총리 실각 이후 반정부 시위대는 중립적 과도 총리 지명을 통한 새 정부 구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친정부 세력은 상원 등이 선거에 의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과도 총리를 지명하면 친정부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맞서왔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총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군은 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질서와 치안 유지가 주 목적으로 관측됩니다. 현재로서는 군이 친정부와 반정부 진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면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key going forward will be the military's role in politics now.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is one thing, but seizing power is different. 하지만 친정부 세력이 타협을 거부할 경우 군의 쿠데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한 집권이 거의 불가능한 반정부 세력이 정치 혼란을 지속시켜 군을 통한 집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1932년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눈에 띄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5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